똥개도 자기 동네에서는 절반은 먹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지역에 유지라면 절대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 정점에 제후가 있는 것이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567강입니다. 오늘은 제후 후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제후 후자입니다. 제후 후자는 제후를 의미하지요. 제후는 황제의 명으로 일정한 영토의 백성을 지배하는 권력자입니다. 이 제후 후자는 사람인 면에 조두 조자와 화살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 면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두 조자는 구리징입니다. 군인들이 머리에서는 툭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두 조자는 위험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그리고 화살시자는 화살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제후 후자는 사람에게 활 같은 위험을 가진 자가 제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먼 곳에서도 절대적 권력으로 지배하는 자가 제후라는 것이죠. 제후는 황제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황제의 권력이 뒷배가 되는 것이죠. 황제에게 대항할 마음이 없다면 제후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후는 황제의 버금갈 만큼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후자는 그런 모양을 설명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활 같은 위험을 가진 자가 제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먼 곳에서도 절대적 권력으로 지배하는 자가 제후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왕후장상이 있습니다. 왕후장상은 대왕과 제후와 대장과 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서 지배층의 권력자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 제후라고 할 때나 후작이라 할 때도 제후 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제후 후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다 한자입니다. 배우 후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기후 후자입니다. 기후 후자는 기후를 의미하고 조짐이나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후라는 것은 기온이나 비, 눈, 바람 등의 대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기후 후자는 뚫을권자와 제후 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뚫을권자는 부스로만 사용되는 글자인 것인데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후 후자는 제후를 의미하고 독보적 존재라 해석합니다. 그래서 기후 후자는 사람에게 제후 같은 존재가 기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대기 상태는 사람들의 생활에 독보적 존재라는 것이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하는 모든 대기 상황은 사람들의 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른바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불어오면 사람들의 생활은 거기에 절대적으로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의 대기 상태는 사람들의 생활에 독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후 후자는 그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후 같은 존재가 기후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환후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후평복은 병이 나아서 평상시와 같이 회복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기후라고 할 때나 징후라고 할 때도 기후자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목구멍 후자입니다. 목구멍 후자는 목구멍을 의미하고 요충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목구멍은 식도와 기도를 통하는 입안에 깊숙한 곳이죠. 이 목구멍 후자는 입구자와 제후 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고 제후 후자는 제후를 의미하고 독보적 존재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목구멍 후자는 입에서 제후 같은 존재가 목구멍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고 먹는 입의 활동에 목구멍의 존재는 독보적이라는 것이죠. 말을 할 때나 먹을 때 목구멍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우리 생활의 유충지 같은 곳이죠. 목구멍은 입에서 제후 같은 존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먹는 입의 활동에 목구멍의 존재는 독보적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여물제후가 있습니다. 여물제후는 음식이 목에 걸려 있듯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음을 이루는 말이지요. 또 인후라고 할 때나 후두라고 할 때 목구멍 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후 후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관역 후자입니다. 관역 후자는 관역을 의미하고 표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관역 후자는 두건건자와 제후 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두건건자는 사람의 머리에 쓰는 수건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보통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제후 후자는 제후를 의미하고 독보적 존재라 해석합니다. 그래서 관역 후자는 보통 사람들에게 제후 같은 존재가 관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이 정한 표적은 그들에게 독보적 존재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대안이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대안 없는 한 가지 목표만 가진 사람에게 목표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에게 관역이 여러 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겨우 한 개만 준비되어 있더라도 다행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실패하게 되면 다시 일어설 길을 찾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금수저라 불리는 부자들은 한 번 실패해도 다시금 일어날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에게 부탁하든지 권력자에게 부탁하면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한 번 기회를 갖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 한 번의 기회가 그 사람 일생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청년 시절에 어떤 사업을 해서 실패하게 되면 평생을 좌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망가진 사업을 복구하는데 평생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관여구자는 보통 사람들의 목표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제후 같은 존재가 관역이라는 것이죠. 대안 없는 한 가지 목표만 가진 사람에게 목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구후무예청이 있죠. 구후무예청은 조선시대에 훈련도감에 딸린 무예청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청의 이름인 것이죠. 또 후궁이라고 할 때나 후전이라 할 때도 관여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량자는 걸량후자입니다. 걸량후자는 걸량을 말합니다. 걸량은 말린 밥이죠. 걸량은 가지고 다니기 쉽게 만든 음식입니다. 말린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도시락 같은 것입니다. 이 걸량후자는 밥식자와 제후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밥식자는 밥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후후자는 제후를 의미하고 독보적 존재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걸량후자는 밥 중에서 제후 같은 존재가 걸량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락의 상태는 출타 중 야외 생활의 독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 없는 곳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다라 치면 이 사람에게 이 도시락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만약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도시락을 잃어버렸다든가 아니면 그 도시락의 상태가 불량해서 먹을 수 없다라면 이 사람의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걸량후자는 밥 중에서 제후 같은 존재가 걸량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의 상태는 출타 중 야외 생활에 있어서 독보적 존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후량이 있습니다. 후량은 먼 길 가는 사람이 지니고 다니는 마른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배후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돈대후자입니다. 돈대후자는 돈대를 의미하고 흑성을 의미합니다. 돈대라는 것은 높게 두드러진 평평한 땅이지요. 이 돈대후자는 흑토자와 제후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흑토자는 흙을 말하고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후후자는 제후를 의미하고 독보적 존재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돈대후자는 땅에서 제후 같은 존재가 돈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대의 유상은 땅의 역할에서 독보적 존재라는 것이죠. 돈대는 이렇게 평평한 땅에 높게 도드라진 이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높게 도드라진 땅에 집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성을 쌓기도 합니다. 공수대 같은 것을 설치하기도 하지요. 돈대 위에 설치된 구조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먼 곳을 살피는데도 중요한 것이고 집의 위상을 높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돈대우자는 땅에서 제후 같은 존재가 돈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대의 위상은 땅의 역할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척후장이 있습니다. 척후장은 높은 돈대에 올라서서 적의 동정을 살피는 장수를 말합니다. 또한 돈우라고 할 때나 후망이라고 할 때도 돈대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돈대 위에 올라가서 먼 곳을 살피는 것을 후망이랍니다. 오늘은 돈대 후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